안녕하세요. 대여 판중입니다. 자, 오늘 LNF가 저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8%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너무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LNF가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오늘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분명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LNF가 현재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정치적 리스크죠. 바이든 사태에 따른 미국 대선 구도와, 그리고 정책 측면,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IRA를 뭐 폐지하겠다,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 양극재 수출 관련해서 전분기, 전년 대비 모두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7월 잠정 수치만 보더라도 전분기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바로 이 리튬 가격 폭락에 따른 2차 전지 조정, 2차 조정입니다. 양극재 기업들은 사실 이 리튬 가격에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리튬 가격이 현재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 관련해서 이 미국 대선 구도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LNF 같은 경우는 이 리튬 가격 폭락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튬 가격을 좀 먼저 살펴봐야겠죠.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을 보면은 최저점을 현재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 가격으로 보더라도 9만 위안이 깨졌었거든요. 네, 현재는 9만 위안 정도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리튬 가격에 따른 판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 양극재 기업의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리튬 가격이 언제 좀 안정화가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A와 B를 봐야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B는 가격이 잡힌다, 상승.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어도 리튬 가격이 다이나믹하게 상승을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리튬 가격의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하냐면은, 일단은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점치는 곳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좀 살펴보면은 이러한 논리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3대 리튬 생산국이 여러분들 호주랑, 호주, 그리고 칠레, 그리고 어디죠? 중국입니다. 이렇게 세 나라를 좀 볼 수가 있는데, BMI에 따르면은 이 세 개 나라의 경우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이 연평균 10%의 리튬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생산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리튬 가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축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에 대해서 봐야 하는데, 리튬 가격이 계속 끊임없이 하락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리튬을 생산하는 이 원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 생산 원가와 이 판매 가격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생산 업체들도 이제 적자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생산 업체들이 어떻게 할까요? 생산량을 축소를 하겠죠. 감축을 하겠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내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재 외신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을 좀 하나를 보면요.
이게 지금 그 유료 기사라서 저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진 못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리튬 생산 업체가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생산을 축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까지, 이 오픈되어 있는 내용까지만 살펴보더라도 이 9만 위안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리튬 생산 업체들은 이 절반 정도 이 생산을 축소를 한다라고 해요. 리튬 업체의 절반 정도가 생산 축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리튬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은 좀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 리튬 업체들이 어느 정도 생산을 감축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부분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리튬 가격 축소에 따라서 안 좋은 쪽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다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리튬 가격이,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양극재 업체라던가 이렇게 당연히 이 판가 자체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들어서 리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방 산업에서 사국 구조로 이제 계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LNF도 최근에 진행이 됐었던 계약이 이 사국 구조로 진행이 됐던 만큼 이 양극재 관련해서 리스크 측면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리튬 가격이 하락한 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악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전기차 시장이 캐즘이잖아요. 캐즘 구간에 빠져 있대요. 그 다음은 뭡니까? 뉴 노멀입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배터리 가격이 줄어들게 되겠죠. 배터리 가격이. 배터리 가격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가격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전기차 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기차 가격이 줄어들게 되면은 누가 이득을 보나요? 바로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저가형 전기차가 많이 생산이 되면 될수록 이 소비하는 이 저가형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사이클로 이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좀 저렴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진짜 우리가 이 전기차 산업이 원했었던 이 진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리튬에 대해서 이 리튬을 생산을 하겠다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리튬을 생산하겠다라는 업체가 늘어나면은 또다시 리튬 가격, 즉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리튬 가격은 또 하락이라는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이 기업들이 단순히 리튬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리튬 생산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는 이 직접 리튬 기술에다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앞으로 다시 이 리튬 공급 부족이 찾아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석유 회사의 이 엑손모빌이죠. 이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달에 이 미국 이 아칸소 지하에 있는 이 대규모 염수층에서 직접 리튬 추출 방식으로 인해서 2027년도에 리튬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엑손모빌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제 또 다른 석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옥시덴탈이라는 기업인데, 이 해당 기업도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 상업용 리튬 생산 시설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난달에 발표를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석유 회사들이 리튬 이 생산 기술에 투자를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소비자의 이 수요 측면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뉴노멀 시대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차의 이 판매 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의 붐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거는 분명히 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뭘 봐야 하느냐, 이게 뭐 몇 년, 한 3년에서 5년 사이라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년에서 5년을 지금 그냥 막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우리는 실적적인 측면과 그리고 미국 대선을 봐야 합니다. 자,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은 2분기에는 LNF는 좋지 않을 것으로 당연하게도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도 예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원했었던 거는 3분기에 최대한 흑자 전환이 나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2분기가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1분기 실적이 나올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 부분인 거는 좀 제외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미국 대선인데, 자, 미국 대선을 좀 한번 봅시다. 바이든 현 정부가 지금 사퇴를 진행을 했죠.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바이든이 선거 107일을 남기고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이 승계를 지지를 하는 것은 해리스 부통령을 현재 지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진행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해리스 부통령인데, 이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인 이 바이드노믹스는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 등을 내세우면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둬왔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정책이 복지와 인권, 금융 또는 유통 관련 규제 등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마켓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은 현재 카밀라 해리슨의 대선 대통령 당선 확률을 좀 살펴보면은 31%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현재 64%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폴리마켓이라는 거는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베팅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의 관점이라던가 현재 그 분위기를 좀 읽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보면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둔 이 반도체 지원법이랑 그리고 IRA 등은 이 해리스 부통령의 이 선거 공약에서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남은 이 100일 동안에 100 며칠 동안의 대선 구도는 트럼프 대 바이든 2기가 될 것입니다. 바이든 2기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 해리슨이 아닌 바이든, 즉 바이든의 2기다. 바이든의 연속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밀려나는 것이 개인의 건강과 역량 문제일 뿐이지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리슨 부통령은 지난 대선 유세 기간 동안 내내 이러한 얘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이 선거 지원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는 약 80만 개의 새로운 제조업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다며 이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제조업이 부활했다는 점을 부각을 했고요. 또 사실 이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은 수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현재 제조업 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트럼프 쪽을 비판을 했죠. 비난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정부가 밀고 있는 IRA에 대해서, 즉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현 정부가 밀었던 게 이제 전기차 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은 자동차 산업을 현재 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로 이 다른 정당이 밀고 있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8월 19일 날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해리슨이 실제로 대통령 후보로 좀 지목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 대선까지는 좀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바이든이 사퇴를 했다고 해서 정책적인 측면에 이 민주당의 정책적인 측면이 달라질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정치적인 발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전당대회,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진행을 했었던 이 연설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걸 쉽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 부분을 좀 봐야 하냐면은, 연설을 거의 90분을 넘게 하셨는데, 한 50분쯤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For allowing this to happen, and the leader of the United Auto Workers should be fired immediately, and every single auto worker, union and non-union, should be voting for Donald. 지금 보이시죠? 이 노조와 비노조, 즉 자동차 노조와 비노조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미시간에서 연설할 때였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연설을 할 때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차 산업을 비판을 했죠. 근데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어떤 연설에서도 IRA 폐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97분, 또 한 개는 또 93분짜리의 영상을 두 개를 제가 모두 다 봤는데, IRA 폐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냐면은, 이 전기차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의무화. 자, 이 전기차 의무화를 백지화하겠대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뭐 만약에 2035년까지 전기차 100%를 만들어내겠다, 목표로 가겠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으면은,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백지화를 하겠다라는 거지, IRA를 폐지를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네가 원하는 자동차를 선택을 해라. 나도 전기차를 좋아한다. 전기차를 선택을 하든 내연기관을 선택을 하든 뭐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카, 그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현재 트럼프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봐야 하는데, 왜 IRA 폐지라던가 이러한 이야기가 시장에서 떠들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조금 측면에서는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비 규제 같은 경우도 아마 축소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축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만큼 값싼 전기차가 나오면서 이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수요 측면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RA 자체의 폐지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8월 19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민주당의 이 정당대회, 그때까지 한 번 더 이 굴곡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대선, 그리고 상하원 이 의회 선거가 진행이 될 때 두 번째 굴곡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리튬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양극재 수출 측면,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이 부분,
꼭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5개를 좀 보면서 올해를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뭐 언제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 구간을 최대한 지켜주는 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1차적인 지지 구간은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지지 구간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이제 엔벨로프 하단선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가대낙폭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겠지만 저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팩트를 기반으로, 그리고 시장이 잘못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모조리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LNF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